돈,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종이에 사실 엄청난 신뢰가 담겨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돈에 숨겨진 신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 속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바로 그것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가 가장 깊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도끼가 바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바로 배신당한 신뢰입니다. 부제는 당신의 돈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는 이유. 좀 섬뜩하죠? 우리가 굳게 믿었던 돈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를 잃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원래 종이 화폐라는 게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내가 가진 2만 원의 가치는 내일도 내년에도 비슷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돈에 부여하는 아주 근본적인 신뢰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 그건 바로 금입니다. 요즘 다들 금 하잖아요. 왜 이 오래된 금속이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뭔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금값 보셨어요? 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잖아요. 아마 다들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전에 돌반지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8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충격적이죠. 아니, 도대체 금이 뭐길래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왜 우리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유독 금값만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불공정한 경쟁. 금이랑 다른 자산들을 한번 링 위로 올려서 제대로 붙여보죠. 과연 금의 비밀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종이돈은요, 그냥 정부가 필요하면 거의 공짜로 팍팍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이건 차원이 다르죠. 광산을 찾아야 하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캐내고 또 그걸 녹여서 정제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작부터가 완전 다른 게임인 거죠. 금이 가진 물리적인 특징 자체가 그냥 사기캐예요. 첫째, 절대 녹슬거나 썩지 않아요. 5,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 있던 금이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이건 자연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구에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희소하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새로 나온 물건이 기존에 있던 물건들이랑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햅쌀은 작년에 나온 쌀, 그러니까 한 2년치 재고랑 경쟁해요. 새로 발견된 원유는 한 20년치 재고랑 경쟁하고요. 그런데 금은요? 새로 캔 금은 인류가 지난 5,000년 동안 캐낸 모든 금이랑 경쟁해야 돼요. 5,000년치 재고라니 상상이 되세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새로 나오는 양, 이걸 유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1로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쌓여있는 재고가 얼마나 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쌀이나 원유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금의 저 압도적인 재고량 보이세요? 바로 이게 비밀의 열쇠입니다.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단 하나의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비밀, 스톡 투 플로우의 비밀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줄여서 S2F라고 부르는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총량, 즉 스톡을 1년 동안 새로 생기는 양, 플로우로 나눈 값이에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그 자산이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희소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S2F 비율이 높다는 건 매년 새로 풀리는 양이 전체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이 나와도 기존 자산의 가치가 거의 희석되지 않는 거죠. 일종의 강력한 가치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금은요, 역사상 그 어떤 자산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S2F 비율을 가집니다. 바로 이게 금의 슈퍼파워예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지켜내는 힘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걸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돈의 가치를 생각하는 새로운 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돈, 그러니까 쓸모 있는 돈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공간 교환성. 쉽게 말해 여기저기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교환성.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얼마나 잘 보존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는 어때요? 한국 안에서는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공간 교환성은 높죠. 하지만 정부가 계속 찍어내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시간 교환성은 낮죠. 그래서 오늘 당장 쓸 돈으로 적합해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하니까 공간 교환성은 최간이죠. 하지만 역시 달러도 계속 찍어내니까 가치 보존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럼 금은요? 이걸로 당장 편의점에서 뭘 사긴 어렵죠. 공간 교환성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능력, 즉 시간 교환성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돈을 저장하는 데는 금이 최고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론은 금이 미래의 완벽한 돈이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순금으로 된 거대한 운석이 툭 하고 지구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갑자기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해진다면 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믿고 의지할 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